정답입니다. 네.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 과연 치료된다가 들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오셨을 때는 너무 러시아해가지고 사무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안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끼리 얘기를 했는데 닭장 안에 든 닭처럼 사무실 안이 저쪽이어가지고요. 굉장히 여름에도 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될 만큼 저희가 여름을 지내지는 못했지만 작년 9월 18일날 개소식을 해서 저희가 9월 1일부터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좀 춥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네, 다행입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요. 작년에 치맥 인식도 조사 설문지를 받아보신 분 계세요? 네. 어디 복지관에서 오셨어요? 네, 저한테 세진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회송을 해주셨죠? 너무 감사드려요. 또 계신가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번에 보건소, 작년까지만 해도 원래 이제 보건소에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실은 보건소에서 요번에 설문지를 많이 해주지를 못하셨었습니다. 다 이렇게 저희가 요번에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실제로 저희가 건보공단에서 걷기대회 행사 때라든지 저희가 직접 필드에 나가서 또 아니면 대학교의 파트너 모집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나가서 저희가 직접 비지트를 해서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 우편으로 저희가 이렇게 회송해서 듣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설문조사를 또 해주시고 또 결과를 첫 스타트거든요.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처럼 날씨가 따뜻한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들으시면서 이 자리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스피드 있게 런닝타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또 치매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는지 또 나는 그런 차별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가 슬라이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슬라이드를 추가를 한 게 있는데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좀 틀릴 수 있지만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사를 하게 된 배경으로는 저희 경기도의 치매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가 2010년도에 계속 65세 이상 경기도 노인 인구를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2015년도에는 지금 11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2025년에는 2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치매 진행 단계별 인구 현황입니다. 우리가 비치매 환자들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 110만 정도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정상은 80만 정도, 치매 환자는 11만 명 정도 존재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위험군들은 한 30만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경도 치매는 7만 7천 명, 중증도는 한 2만 2천 명, 중증은 한 1만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별 치매 인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여자는 한 70만 중에 8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5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만 2천여 명이 남자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추적 치매 중증도별 분포를 보면 앞에서 한 7만 7천 명이 경도 치매라고 말씀드렸는데 58.8%가 체경도와 경도가 존재합니다. 거기서 경도 치매와 체경도 치매에서 체경도는 한 17.3% 정도 존재하고 있고요. 경도는 41.4% 정도 존재할 것으로 저희가 저희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치매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71.3%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치매 환자 수는 약 8만여 명으로 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한 16.9% 정도로 나왔고요. 의지 치매는 한 3.4% 정도 되고 있고요. 전두엽성 치매, 난도성 치매, 기대 치매로 분류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유형별 치매를 떠나서 또한 치매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경기도 노인 인구 대비 경도 인지장애자 수는 2015년도에는 3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 치매 환자 연간 내원 일수를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2014년도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노인이 살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치매 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부산이나 경남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전국 치매 환자 한 명은 1년에 46일 정도 병원을 내원을 했었는데 경기도 거주 치매 환자 한 명은 30일 정도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치매 환자 평균에 비해서 16일 정도가 병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었고요. 또한 단연 진료비를 보자면 전국 치매 환자 1인당 진료비가 한 300만 원 정도 1년에 진료비가 산정이 됐었는데 경기도 치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한 195만 3천 원 정도로 거의 100만여 원 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진료비 상황에서도 거의 지금 전체 우리나라 전국 통틀어서 치매 직간접 드는 비용이 한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는 병원에도 들어가고 있고 또 진료비도 정확한 원인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진료비도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 거에 비해서 또 내원도 적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정부에서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또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그동안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어떤 보험 체계를 개편해서 치매 환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 2014년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을 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기 전에는 치매 특별등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요. 치매 환자들을 지원을 확대를 했지만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2014년도 9월 말 기준에 장기요양 5등급자 수가 9월 말 전국에 한 6천여 명밖에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한 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도를 오픈하고 저희가 제도를 실시하면서 상황을 2개월 정도 후에 상황을 지켜본 결과 이게 6천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경기도는 한 1,500명, 지금 9월 말에는 지금 1,400명 정도 됐었는데 이거는 전국 5등급자 수의 22.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각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치매 예방 사업이라든지 조기 발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치매 선별검사 실시로 선별검사가 지금 현재 27만 8천여 명인데 거의 28만여 명 중 9천 명밖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검사 비율은 3.3%의 비율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선별검사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진단검사를 하는 비율은 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진단검사에서 감별검사로 넘어가는 비율은 60.1%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보건소 등록 환자가 지금 작년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44,136명이었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한 경기도에 등록된 보건소 치매 환자 확진자 수는 6,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건소 등록 환자는 4만여 명인데 치매 확진자 수는 6,000명으로 14.6% 정도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해년마다 신규 등록자 수가 한 29.4%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정을 했었는데 기준으로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한 결과 신규 등록자 수는 12,99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정부의 이런 치매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치매에 대한 이런 조기 발견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이 예전에 전국 치매 역학조사에서 실시한 치매 지식 수준이 평균 60점 이하로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사는 또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조사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낮은 지식 수준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통해하고 이런 부정적 인식이 치매라는 단어에 대한 치매라는 그 단어에 대한 거부감과 또 치매에 대한 진단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많은 선별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로 넘어가지 못하는 진단검사의 3.3%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 현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사례를 보자 보면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또 치매 문제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식개선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차 치매노화 대책에 기초해서 정부를 비롯한 치매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워낙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잘 사업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치매에 대한 그런 조사가 지식에 포커스가 맞춰 있었지만 이제는 계몽주의적 주의식 사고 형태로 이런 지식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면 계몽주의적 주의식 사고 형태로 편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요번에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치매 인식도 조사는 지식, 경험, 또 가치 판단, 가치관, 태도, 의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런 조사 방식을 탈피해서 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치매 인식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였고 또한 이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 기간과 대상입니다. 설문조사를 저희가 2014년도 9월 1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광역치매센터가 2014년도 9월 18일 날 저희가 개소식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지금 화면이 크질 않아서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9월 18일 개소식 날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첫 스타트를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또 도의회 의장님이 두 분이서 치매 인식도 설문지를 영광스럽게도 스타트를 두 분이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날을 필두로 해서 12월 5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반인 3,000명, 전국기업 제공자 1,200명, 치매 환자 가족 1,000명, 토탈 5,200명이라는
대단히 규모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인클루전 대상은 저희가 일반인 대상자에서는 문자 해독이 가능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경우 저희가 다 참여를 시켰고요. 또 전문기업 제공자는 치매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로, 치매 환자 가족은 병의원 외래 방문 가족으로 저희가 한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가족이나 시설에 입원해 있는 입소 가족들은 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전 대상으로 그분들을 다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탈 회수된 설문지가 4,032구 설문지를 회수받았고요. 이런 회수된 설문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굉장히 설문지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물론 그 설문지 제작하는 과정도 6개월이란 그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뿌려줬을 때 한 문항을 다 던지기 위해서 자료 분석에는 이 모든 설문지가 다 이용이 됐습니다. 네. 지역에 편중 없이 저희가 배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설문 참여에 동의한 기관은 총 270개소로 일반인용은 97개소, 전문기업 제공자용은 87개소, 치매 가족용은 86개소였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기관의 조사 담당자에게 사전에 공문과 전화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였었고, 또 그 다음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 설문지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포하고 나서 2주 후에는 그 설문의 회수에 대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동료 전화를 한 결과 저희가 회수율이 토탈 77.5%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 조사를 했을 때는 거의 회수율이 20%에서 30%밖에 되진 않았는데 저희 이건 기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설문지도 저희가 일반인용은 따로 했었고요. 전문기업 제공자용도 따로. 치매 환자용은 실은 여기서 치매 환자용을 치매 가족을 저희가 1000부를 뿌렸습니다. 1000부를 뿌렸는데 그 중에서 537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이 됐었고요. 537명의 치매 환자 가족의 설문을 받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식도 조사를 하면서 치매 환자 요구도 조사도 같이 이 설문지 안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우편으로도 보냈지만 2014년도 건보에서 하는 광교산에서 건강 걷기 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5,000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이날 거의 400부 정도를 한 2시간 만에 했는데 역시 그냥 설문지만 뿌리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감 세트를 드렸더니 다들 그냥 아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진지하게 앉으셔갖고 다 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광역치매센터가 생기면서 또 기존에 있는 측정 도구를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치매에 관계되는 질문지는 다 외국어를 다 망명하고 지금 현존하는 질문지를 다 콜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안에 내포되는 5가지 의미 정도를 찾아내자. 그게 그 안에 녹아있도록 질문 문항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10달 동안 정말 그 아이를 뱃속에 키우는 그런 느낌으로 설문지가 거의 한 정말 7, 8개월 만에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는 분은 저는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설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받으지가 않더라고요. 문항 하나, 문구 하나 너무너무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프리테스트를 8월 달에 직접 나와서 또 그 조사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프리테스트를 했습니다. 프리테스트를 한 결과 또 너무나 정답률이 뻔한 것들은 또 제외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 가지의 설문지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만큼 누가 설문지를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문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을 구성을 했는데 총 일반인은 24문항을 하였습니다. 일반인, 전문기업 제공자, 치매 환자는 일반적 인과적 특성을 4가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 지역 이거는 다 공통 문항으로 구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업 제공자는 저희가 그 일반적 특성에서 그 각각 상황에 맞는 질문들을 더 추가를 시켜서 전문기업 제공자는 저희가 9문항, 그 다음에 치매 환자 가족명은 8문항으로 일반적 특성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은 인식도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28문항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욕구조사 문항이 36문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치매 환자 가족명은 저희가 따로 선물을 또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말로 아까 치매 환자 가족명을 해주셨던 그 센터에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너무나 긴 문항을 우리가 20문항이 넘어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이분들이 환자 보기도 쉽지 않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었을 텐데 정말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응답해 주신 결과가 사업으로 보답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치매 환자 가족명은 제가 사담이긴 하는데요. 저도 설문지를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자주 울컥하는데요. 설문지를 보면서 울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저희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니고 간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제가 이게 욕구조사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치매 환자 가족용에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한 것들이 리스트업 돼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설문지를 보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분들은 그게 굉장히 절실해서 그게 설문지 문항 하나하나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구성은 설문 문항 한 권으로는 저희가 이제 큰 영역을 3가지로 잡았습니다. 지식 기반 인식, 지식 가치 태도로 잡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인식도 조사는 기존의 인식도 조사 설문지가 전부 지식을 바탕으로 물어보는 설문문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식을 묻지 않고 이분들의 가치나 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보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기반 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에 우리가 어떤 그 학문적인 그런 쪽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지식 기반 인식 7문항을 영역 한 카테고리로 잡았었고요. 케어에 대한 가치 기반 인식 5문항, 질병에 대한 태도 기반 인식 8문항에 또한 하위 영역의 범주들은 경험과 지식, 또 케어에 대한 가치 기반 인식에는 또 여러 가지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은 오늘 빅데이터다 보니까 이거를 SPSS로 돌려야 되느냐 SaaS로 돌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9.3 버전을 가지고 SaaS로 돌렸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솔직히 이 SaaS를 썼지만 저희 설문지와 여러 가지 형상상 SPSS로 돌려도 충분할 수 있을 만큼 기초통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조사 결과 일반적 특성입니다.
거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별에서는 여성이 71.4% 정도로 응답자 중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케어 제공자들이 85.2% 정도로 높은 가장 많았고요. 이 전문케어 제공자 그룹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대부분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성별이 여기 가장 높은 걸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보자면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5.5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 질문을 거의 오픈 퀘스천을 했었거든요. 뭐 다 이렇게 많이 스케프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10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그 가장 낮은 연령이 저희가 이 대상자들이 10대 10살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7살이었습니다. 7살이었고 가장 높은 연령이 103세였습니다. 네? 네. 103세였는데요. 제가 그분은 건보공단에서 걷기대회 할 때 직접 제가 불러드린 경험이 나요. 근데 치매가 없으시더라고요. 다 알아들으시고 다 하셨습니다. 일반인 응답자 평균 연령은 50.5세였고요. 전문케어 제공자는 가장 연령이 낮았습니다. 42.1세였고요. 치매 환자 가족이 가장 높았는데 56.5세 정도였습니다. 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대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저도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응답자 대규모 단위의 조사를 했었는데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대상자들이 저희가 서베이 할 때 지역들이 도시 지역이었고요. 또 전문케어 제공자들도 많았었고 또 그럴 만한 약간의 저희가 편향된 거를 또 줄이려고 많이 노력은 했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케어 제공자들이 역시 대졸 이상 가장 많았고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케어 제공자들이 고학년대가 가장 많았고 또 학력이 이렇게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거주 지역은 응답자들이 83.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그룹 모두 80% 이상 응답자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케어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은 저희가 전문케어 제공자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5문항 정도를 더 추가했었는데요. 근무 직종을 물어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근무 직종이 간호계열 종사자들이 가장 많았어요. 간호사나 간호종사가 41.3%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종이 33%,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 총 근무 경력을 물어봤었는데 51%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48.9%가 지역사회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치매 교육 참여 시간을 물어봤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물어봤었는데 결론적으로 8시간 이상 교육 참여했다 하는 응답자들이 56% 정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8시간 미만은 한 44% 정도였었고요. 치매 케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5.5%,
거기 반면에 19.2%는 자신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20% 정도에 입학한 경우여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 가지 원인 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한 항목들입니다. 응답자들과 치매 환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쭤봤더니 며느리와 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33.9%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른 조사에 보면 배우자인 경우, 뭐 치매 환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등등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예상하기에 배우자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느리 아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딸과 사위,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그 다음으로는 17.6%는 기타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치매 환자 가족들한테. 그랬더니 저희가 이 치매 환자 가족분들은 재가복지센터 회장님이 많이 협회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문을 거의 재가복지센터로 많이 뿌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환자를 거기 그 센터까지 모시고 오기까지는 가장 가까이 동거한 가족이라든지 근처에서 사는 딸이나 딸이 가장 서포트를 해주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 직종으로는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근무 직종을 여쭤본 결과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한 경우가 58%였고 거의 소득이 없는 주부나 무직인 경우가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을 제가 아까 교육 수준과 경제적인 수준에서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본인이 67% 정도가 중상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상층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중하인 것 같아요. 네. 저소득층은 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장 형태를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의료수급자는 7.4%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전부 건강보험 가입자였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냥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가서 저희가 이 설문 지식 기반 인식의 영역 부분에 하위범죄에 들어가는 경험과 지식 중에 경험에 해당되는 세 가지 설문 문항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나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치매 환자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1%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문항은 치매 환자 가족 그룹에는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 그룹에서는 저희가 일반인과 전문케어 제공자는 20문항이었지만 19문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는 이게 100%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항을 뺐었고요. 다음 문항으로는 일상적 장소에서 치매 환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74.6%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 전문케어 제공자하고 치매 환자 가족은 80% 이상 일상적 장소에서 치매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 반면에 일반인은 66.8%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과 전문케어 제공자 그룹이 일상생활에서도 치매 환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것을 본 적이 있다. 여기 보면 그렇다가 55.7%, 그렇지 않다가 44.3%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웅성웅성 가주셔야죠. 여기서 보면은 부당한 대접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그룹이 전문케어 제공자와 치매환자 가족이 60% 이상이고 일반인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문케어 제공자와 치매환자 가족이 일상적인 장소에서도 일반인보다 치매환자를 자주 많이 만났었고 목격하는 경험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나는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분들이 거의 90%에 육박했었고요. 그렇다고 응답한 그 그룹 중에 전문케어 제공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도 90% 이상은 됐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는 다른 병이다. 네. 이거에 대한 이 질문이 정답이 뭘까요? 세트라인 정답이 뭐예요? 저는요, 제가 이 질문 문항을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의사들도 상반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하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43%, 그렇지 않다고 하신 분들이 56.9%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밴드장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치매가 발병하면 치료 방법이 전혀 없다. 네.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치료 방법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였고 예. 일단 치매가 발병하면 치료 방법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였고 그렇지 않다가 75.4%였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응답한 그룹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이 치매 환자 가족이었어요.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식기반 인식의 마지막 질문으로 치매 환자는 화를 자주 내고 쉽게 흥분한다. 그렇다고 응답한 그룹이 응답한 비율이 60%가 넘었었고요. 그렇지 않다가 한 40% 정도 됐었습니다. 거기에 치매 환자 가족이 가장 높았는데 64.6% 정도. 그리고 일반인들은 61.9%인 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그룹이 전문케어 제공자였습니다. 앞서서 이 경험과 지시에 대한 부분에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가족이나 친척 중에 치매 환자가 있었고 또 일상적인 장소에서 치매 환자로 보이는 사람을 마주친 사람도 7명이 달할 정도로 저희가 치매 환자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치매 환자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봄에 대한 가치 기반 인식입니다. 먼저 독립성에 관한 문항이 두 문항이었는데요. 치매 환자는 실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출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2.8%, 그렇지 않다가 37.2%였습니다. 반면에 전문개혁 제공자는 57.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출과 거주지 선택 문제에서 전문개혁 제공자는 환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치매 환자 가족은 60.1% 정도였어요.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또 일반인도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반인이랑 치매 환자 가족은 어떤 그 치매 환자의 자유로운 생활보다는 안전과 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문항으로는 거주지와 같은 치매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가족의 의견이 우선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한 80% 정도였었고요. 그렇지 않다가 20.8% 정도였습니다. 거주지와 같은 치매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환자 의사보다 가족 의견이 우선인가의 질문에서도 일반인과 가족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80% 정도 넘었고 전문개혁 제공자는 이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서비스에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충분한가? 우리나라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정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질문에서는 대다수인 81.3%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는 치매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또 전문개혁 제공자나 치매 환자 가족 다 높게 나왔습니다. 80% 이상이었고 70% 이상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오래 살면 가족은 더 힘들다. 75.6%의 응답자는 치매 환자가 오래 살면 가족은 더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가 오래 살면 가족이 더 힘들다는 응답에서 치매 환자 가족에서는 78.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전문개혁 제공자는 70.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치매 환자는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모시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어디서 모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쭤본 결과 거의 70%의 응답자들이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모시는 게 더 낫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치매 환자 가족에서는 집에서 모시는 것이 더 낫다고 응답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병에 대한 의료 기반 인식에 대한 문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치매는 바보가 되는 경우나 편견에 대한 문항으로는 치매는 바보가 되는 경우가 일반인 경우에 2명 중 1명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보면은 거의 54.1%, 45.5%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의 응답자는 치매가 바보가 되는 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실은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지 바보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악인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참여에 관한 문항이었습니다. 내 친한 친구가 치매에 걸린다면 연락을 피하고 싶다. 네, 친한 친구가 치매에 걸린다면 연락을 피하고 싶은 걸 물어본 결과에서 응답자 81.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그룹별 분석에서는 전문개혁 제공자 그룹이 친한 친구가 치매에 걸리면 연락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0%가 넘어서 나머지 그룹에 비하면 1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하던 운동이나 모임을 치매 환자와 함께 한다면 하고 싶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물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응답자가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응답자가 7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운동이나 모임에 치매 환자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응답자의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응답자들이 70%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감정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매우 수치스러울 것이다. 예. 내가 치매에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응답자가 65.2%는 치매에 걸리면 매우 수치스러울 것이라고 응답했고 55.9%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치매가 자신의 일이 된다면 10명 중 6명은 수치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것이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의지적 태도입니다.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직접 듣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94.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진단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났고요. 내가 만약 치매로 진단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81.3%가 그렇다, 17.6%가 그렇지 않다라고 나왔고, 반면에 치매 환자 가족은 95.5%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가장 그룹 중에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불안에 관한 문항에서는 내가 만약 치매로 진단된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치매로 진단되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82.2%가 그렇다, 17.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에 저희가 병을 알리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또 다른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면 피하지 않고 함께 모임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다수긴 했지만 본인이 치매에 걸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바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0명 중 8명은 또 알리겠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불안하고 남한테 또 차별을 받지 않을까, 좀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지만은 치매가 걸린다면 적극적으로 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하겠다 이런 응답자들의 생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에 결론과 또 한계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조사를 통해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치매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고 또 치매를 알고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세부적인 지식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돌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지식에 대한 인식이나 또 질병에 대한 인식을 좀 보자보면 그 돌봄에 대한 인식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의 권리보다 안전과 보호자의 부담 경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응답자들이 많았고 또 이를 위해서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에 대한 인식으로는 현재 부정적인 편견은 존재하지만 극복하려는 의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사는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과 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육성하는 인식개선 사업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식 기반 인식에서 보자보면 저희가 기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보수교육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돌봄에 대한 가치 기반 인식으로는 저희가 치매 환자의 독립성 보장과 안전의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가치 기반 인식으로는 절반 정도 응답자가 치매는 바보가 되는 병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치매 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악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는 치매를 전반적으로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그 전문기업 제공자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의 한계적으로는 이 설문조사는 인구추출에 의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사 설문지는 자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서 편함과 수월성을 검증하였지만 치매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치매에 대한 대략적 특성을 명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인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정과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매 인식 조사의 골드 스탠다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식 수준 위주로 측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 조사에서는 경험적인 측면, 지적 측면, 태도적 측면의 치매 인식을 치매 인식, 체계적 접근으로 치매 인식을 실제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이거는 앞으로 보다 발전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고 또 치매 인식에 대한 신체 면접이라든지 새로운 설문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번 조사 결과와 비교하고 또 향후 이런 치매 인식 개선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인식도조사의 기획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하죠. 치매 인식개선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할 때 치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일반인들이 치매 극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식개선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이 조사의 이제 최초의 의도예요. 인식도조사라는 이름으로 2008년에 치매 역학조사 하면서도 조사를 했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인식도조사라는 걸 했고, 작년에 중앙치매센터에서도 인식도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물론 다 이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 더 체계적이기도 하고, 더 공을 많이 들이기도 하고, 열심히 조사들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볼 때 그 조사들의 나름대로의 이제 성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인식도 조사들의 대부분은 치매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식도 테스트라고 해서 나리지 테스트라고 하고 그 문항이라는 것이 치매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Yes or No. 치매는 100명 노인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병이다. Yes or No. 그래서 맞고 틀리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이제 그 점수가 낮으면 치매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통은 조사를 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은 치매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는 거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퀄일 거냐,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퀄이라면, 똑같은 거라면 치매에 대한 지식을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돼요.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9.4%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명 중에 1명이 아니고 10명 중에 1명 꼴이다. 치매는 병이다. 라는 지식을 열심히 가르쳐주면 됩니다. 근데 그 지식을 열심히 가르쳐주면 그것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들이,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지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치매가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을 이제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지식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경험, 이 사람의 평소의 가치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에 대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태도,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 영향을 미치면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기획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냐, 여기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이라는 거를, 그 사람의 인식을, 치매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를 점수화할 수 있겠느냐.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100점이고 부정적인 인식은 0점이고, 이러한 식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겠느냐. 특히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점수를 매길 수 있겠느냐, 스케일화할 수 있겠느냐. 아까 질문에 나온 거로 보면 거주지와 같은 치매 환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가족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 두 대답이, 어떤 대답은 맞고 어떤 대답은 틀리고 이럴까. 과연 치매 환자가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어떤 거는 전적으로 맞고 어떤 거는 틀릴까?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처한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싶었던 거는 경기도의 치매 일반인들, 그리고 치매 가족들, 전문 케어 제공자분들이 맞는 인식을 하고 있냐, 틀린 인식을 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뭔가 좀 모호한 듯한 문제, 아니면 뭔가 맞고 틀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디파인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현실 판단을, 현실 파악을 하고 싶었던 것이 더 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아까 백미란 뒤에다가 이제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한계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시발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상 나아가는 거는 이 다음에 우리가 현실을 이 정도로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그것이 왜 그럴까? 왜 이분들은 가족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 부분을 우리가 파봐야 돼요. 여러 가지의 이제 해석할 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해석할 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아까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 김정희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이제 설문 결과에서 당혹스러웠던 거는 치매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8명이 넘는 거예요. 거의 9명이 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해도 치매를 잘 알고 있다라는 대답이 그 정도까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 설문 결과를 보고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거였어요. 한편으로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치매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구나.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했구나. 우리가 아니죠. 저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치매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구나. 그런데 그걸 이제 까짓고 들어가면 그 뒤에 있는 지식에 대한 저희의 질문은 예스와 노가 100%딱 달라지는 질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었던 알츠하이머 병과 치매가 다른 병인가? 같은 병인가? 이 질문 문항은 사실 정답이 100% 맞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최초의 기획은 뭐냐면, 저희가 치매 환자분들을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진단을 하죠. 우리가 보통 치매 진단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꼭 권고하는 거는 치매라고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이 뭐냐를 찾아서 그 원인 질명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라고 진단을 했는데 감별검사를 해서 MRI를 찍던 그 혈액검사를 하든 해서 알츠하이머병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파킨슨병 치매인지 그 원인 질병을 이야기해 주도록 합니다. 왜? 치매는 병명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병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병명에 맞는 치료와 병명에 맞는 케어를 하도록 권장을 하기 위해서 병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맞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치매라고 다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결론적으로 어르신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가족들은 알츠하이머병이 뭐예요? 치매랑 다른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은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또는 알츠하이머병이 치매가 알츠하이머병인가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설문에서는 그게 꼭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는 다른 병이다라는 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왜? 치매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설문 의도와 달리 교란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의도했던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지식에서 측정했던 것 중에 의미 있는 건 그 뒤에 것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인식하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치매 환자는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낸다. 공격적이다. 이 질문은 지식적인 측면이면서 낙인적인 측면입니다. 무슨 의미냐? 치매 환자분들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치매 환자분들 중에 자주 화내고 공격적인 분들은 10명 중에 3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퍼센트이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치매 환자는 화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틀렸지만 그 틀린 지식이 부정적인 인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티그마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10명 중에 8명인지 9명이 치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에서 케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연말에도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이 세미나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결정과 후견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요. 치매 요양원 입소와 같은 거주에 대한 권리는 치매 환자의 권리입니다. 치매 환자의 인권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치매 환자가 나는 집에 있겠다고 하는데 안 돼. 가야 돼요. 그리고 강제로 모시고 가서 어딘가에 시설에 입소를 시키면 그거는 다 불법입니다.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치매 환자의 아무리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성년 후견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실이에요. 가정법원의 판사가 이 부분은 시설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판결이 나와야지만 합법적인 거예요. 지금 법이 그래요. 아무도 모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치매 환자가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판단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가족이 그걸 대신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선한 의지를 가진 옛날 말씀드린 선한 의지를 가진 가족, 착한 가족,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치매 환자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가족에게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가족이 모두 대의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족 또는 그런 가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선한 의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은 그 선한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게 아주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지금 그게 현행 법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고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나라가 뒤집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될 위험 소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일반인들이나 인식도조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낙인에 대한 문제에서 조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 서양에서 나왔던 조사라든지 이제 그런 간단한 설문들에서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연락을 끊지 않고 싶다. 계속 만나겠다라는 것. 우리 같은 모임을 하는데 누가 치매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치매에 걸린 사람 같이 하자고 그러면 굳이 나는 피하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그 모임을 하겠다. 라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이제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걸 내가 같이 도와주겠다. 그런 선한 의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나는 굉장히 암울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은 모임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연락을 끊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인지장애라는 거를 겪고 있는데 그냥 당뇨병, 고혈압처럼 그런 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해야지,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의 치매 환자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만약 치매 걸린다고 그러면 진단도 정확하게 알고 싶고 내가 뭔지 알고 다른 사람한테 알고 도움도 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치매에 대한 이제 절망감,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 조사 결과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들이 치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두려움, 공포,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다른 병이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이미지와 일치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질병일 겁니다. 차별. 이제 그러한 병들 중에 대표적인 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그런 거 있었지만 이제 에이즈가 또 그래요. 에이즈 우리 사회에서.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정신질환입니다. 정신분열병, 지적장애, 이런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치매에 대해서도 더 씌워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이 낙인 문제를 어떻게 이제 줄이고 정신질환을 이제 일반 보통 신체질환처럼 그런 낙인이 적은 질병으로 만들어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서 재활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셨죠? 네? 오셨죠? 네.
아직 30분 남았구나. 그래서 2부에는 4시부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에 이제 인식개선사업을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좀 들어보고 그 경험들을 치매 환자,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에 좀 접목시키거나 교훈을 얻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그냥 나보니까 부장이 얘기한 거 리뷰를 좀 할까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쉬실 분 쉬시고 제가 몇 가지 이 교사 문항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항은 예상했던 것 그대로죠. 가족이나 친척 중에 치매 환자가 있었던 적이 있다. 이건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근데 이 예상했던 퍼센티지를 얻고 싶었어요.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치매가 있다는 거는 가족이나 친척 더하기 친구, 이웃사람 이런 분들까지 하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는 거고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치매 환자를 안다. 그리고 이 뒤에 두 가지 문항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거는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치매 환자를 만날까? 치매 환자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만났다고 생각을 할까? 여기서 생각할 거는 이제 이게 진짜 치매 환자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증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가게에서 물건 사는데 좀 속도가 늦고 실수하고 버벅거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치매 때문에 저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좀 느리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 게 7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치매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정신분열병인데 오래돼가지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순산 직접장애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치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아주 쉽게 만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난 사람 중에는 약 4명 중에 3명 정도는 치매 환자가 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집어넣은 이유는, 이 조사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인식개선 사업을 이제 하잖아요. 저희도 하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식개선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얘기하는 사업이 파트너스 사업이에요. 치매 파트너스. 치매 파트너스라는 거는 치매 파트너스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치매를 아는 사람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들어본 내용이 치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좀 알고 치매가 그렇게 나쁜 병, 부정적인 병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파트너스라는 거예요. 왜 이 파트너스를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다 널려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가게의 점원, 버스를 타면 버스의 운전기사, 지하철에서 만나는 연구원, 또는 길을 잘 못 찾을 때 길 가는 행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파트너스가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영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파트너스라는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파트너스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치매라고 보이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근데 많이 만나는데 우리가 보니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잘 못 받고 있더라. 그럼 일상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치매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그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개인주의적이어서 자기 일 아니면 칼같이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들 파트너스 그 영국에서 나온 동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뭐 남이 뭐 곤란을 겪든 안 겪든 상관없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정확한 답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심심치 않게 그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는 노인이면 옆에 가서 무엇을 찾으세요? 물어봐 주기도 하고, 지하철 그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가 있으면 누군가 젊은이가 와서 짐도 들어주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꼭 치매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자기가 도와줬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참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보람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사회이다라는 캠페인을 해요. 공익 광고를. 딱 그거거든요. 파트너스라는. 그런데 파트너스 그런 공익 광고 안에 치매를 좀 아니까 치매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친절을 이렇게 베풀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파트너스 사업. 근데 그 파트너스 사업을 할 때에 그 파트너스가 이래서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고요. 치매가 발병하면 치료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는 이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5%다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분의 1이나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게, 이 설문조사에서 쭉 흐르는 것은 뭐냐면, 가족들은 이것과 그 다음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가 오래 살면 더 힘들 것 같다는 거, 이런 것들이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무언가 힘든 것들이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치매 환자에게 대해서 느끼는,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은 치매 환자분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또 간접적으로 추론이 나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답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요. 답이 없어요. 실종이 위험이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10명 중에 6명은 삼가하는 것이 좋고 4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좀 몇 개월이 있다가 저희가 가족에 대한 욕구조사를 작년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욕구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나오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포인트는요, 이게 팽팽하죠.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삼가하는 것이 좋다, 삼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것을 이제 좀 다른 말로 풀면 이제 리스크 베니핏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전통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장애가 있고, 인지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니까 위험에 빠질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위험을 빠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흐름이에요. 치매 환자가 판단을 못하고 길을 잘 못 찾으니까 실종이라는 사건의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그 실종에 대한 사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실종 위험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방식은 어떠한 거냐? 대체로 일반 분들이 취하는 방식은 외출을 못하게 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 가족이 계속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문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아니면 당신은 못 나가. 근데 나는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서 맨날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 돼. 이것이 안전에 대한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이겠지만 치매 환자의 모빌리티, 이동, 그 다음에 이동의 자유, 이동의 권리, 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 다른 이득, 이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주변을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고 일과를 정기적으로 유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득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치매 환자니까 나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부각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니까 인지기능 장애가 당연히 있고 당연히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치매는 진단됐으니까 나가면 안 돼 라는 매우 도식적이고 자동화된 사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치매로 진단이 됐는데 이 사람의 실종에 대한 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못 나가게 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만큼 되고 이 두 가지를 적당하게 저울질을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마치 강박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박 알죠? 강박 또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강제로 뭘 다 못 나가게 하는 거 이러한 것들도 안전을 담보하고 치료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리스크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외출에 대한 문제도 같은 연장선에서 취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많은 분들이 특히 일반인 분들 그리고 힘이 든 가족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몰라서 어렵기도 하고 여력이 없어서 어렵기도 하고 이런 거는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결정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무슨 조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조사를 해도 치매 관련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충분한가요? 그러면 거의 80~90%는 다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나라가 치매에 대한 서비스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조기검진 공짜로 하죠? 그 다음에 약제비도 주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곳곳에 치매 산타 세워가지고 무료로 인지제한 서비스나 그런 서비스도 하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으로 들어가면 5등급부터 해가지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주죠?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서비스가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필리핀처럼 없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없는 나라가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궁금한 거. 부족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부족한 점은 있는데 이게 80~90%를 차지할 정도까지로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 부분이 사실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치매 환자가 오래 살면 가족한테 안 좋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집에서는 도저히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매 관련된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거, 서비스를 뭐 재편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논의가 돼야지 이 문제가 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퍼센티지를 보면 재밌는 게 일반 분들이 치매 환자를 요양시설에 모셔야 된다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요. 가족분들보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왜 요양시설에 모셔야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할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양시설이라는 것이 가족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국가가 보조해 드립니다.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시설 위주의 정책이 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러면 가족은 왜 그거보다 훨씬 현저하게 가실까? 가족은 막상 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집에서 시설로 보내려고 할 때에 이제 주저함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왠지 내 부모를 갖다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죄책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거기서 나만큼 할까? 나는 1대1로 하지만 거기가 4대1, 6대1, 10대1이라고 하는데 나만큼은 못할 거야. 나는 못 맡겨. 막상 가보면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비싸요. 어제 내가 시골에 있는 이제 치매 할머니 가정집에 갔어요.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한 명인데 그 중에 아들 한 명이 모시고 살아요. 며느리는 자식이 있으니까 도시에 나갔어요. 다른 가족들은 전혀 연락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벌이가 별로 없어요.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직업을 시골에서 하는 벌이가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 아들은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가 이제 그 간호사분이 아들을 만나면 아들은 빨리 돌아가셔야지 된다라는 얘기만을 반복합니다. 어디 요양시설을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병에 대한 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도와주려고 하는 반면에 나 자신으로서는 대단히 절망스러울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불안한 거죠. 치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치매에 대한 인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인식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사업적으로 풀어낼까에 대해서